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1면입니다. 재판소원법 여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대법원 판단 후에 다시 한번 헌재에서 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재판소원법이 어제 대법관 증원법과 함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아니 1심 무죄 때도 항소하지 말라고 하면서 4심제를 만드는 게 앞뒤가 맞는 거냐라고 또 강력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아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 본회의를 통과할 때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입법 답답한 이 대통령 오늘 여야 대표와 회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우리 얘기 좀 나눠봅시다라고 초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찬 회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이 너무 늦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수차례 2주 동안 3번이나 답답함을 토로를 했었죠. 때문에 오늘 두 대표 직접 만나서 좀 빨리 좀 부탁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1월 취업자 수 한파 직격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1월 고용 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율이 여기 같이 부제를 좀 같이 보시죠. 10만 8천 명 늘긴 늘었는데 이게 13개월 만에 증가폭으로는 최저치다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연되고 청년 이 취업도 지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입춘이 오고 날은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은 여전히 한파 속에 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만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이번 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좀 나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게 문제냐?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개천에 용난단 말은 옛말이다. 부모 자산, 수도권 거주가 계층을 가른다라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인데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밑줄.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평균 소득 배분율은 부모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부모를 따라 그대로 고향에 남은 경우는 소득이 오히려 2.6%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근데 뭐 돈이라는 게 자산이라는 게 버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집은 더합니다. 여기 좀 보시죠. 2005년부터 25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실질 매매가는 19.6% 상승을 했는데 수도권도 15.4% 올랐는데 반면 비수도권은 3% 하락했다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도 역시나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쉽지 않은 또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관건은 이걸 어떻게 강을 키워서 용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그게 또 정부의 역할이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산불 이재민의 100만 원 전기료 폭탄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작년 3월 강원도에 정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났었죠. 그때 정말 꺼지지 않는 불, 다들 어떡하나 그랬었는데 불은 끄고 이제 다들 뭔가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재민들은 아직도 삶의 터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컨테이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려니까 이번 겨울 굉장히 추웠죠. 네. 껴입고 전기요 깔고 히터 틀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100만 원씩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전기료 감면도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20%에 20% 더해서 40%가량 된다고 합니다만 100만 원인데 여기 나와 있죠. 40만 원 감면을 받아도 전기요금만 60만 원을 낼 판이다. 이 돈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눈에 봐도 동계올림픽 맞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지금 이 루지 종목이 우크라이나 선수인데 손을 쫙 펴고 있죠. 뭐라고 썼나 볼까요? 뭐라고 써 있냐? Remembrance is not a violation. 이 추모는 위반이 아닙니다. 위법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이것 좀 봐주세요 라고 지금 손을 쫙 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 아직도 러시아랑 전쟁 중이죠. 관련해서 이 사진 같이 볼까요? 여기 밑에. 네. 여기 보면 헬멧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가 본인이 쓰는 이 헬멧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숨진 희생자들의 사진을 지금 이렇게 넣었는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이거 정치 선전으로 볼 수 있어서 안 됩니다. 쓰시면 안 돼요. 라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우크라이나도 선수가 이게 어떻게 정치 선전인 겁니까? 이건 위반이 아니죠. 라고 무언의 항의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를 뒤로하고 또 올림픽에 출전한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한국 선수들도 우크라이나 선수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비타민 E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비타민 이코노미 같이 볼까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자 서울 매물 하루 사이에 1,300개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어제 그제였나요?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니까 직접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뭘 지시를 했느냐? 그럼 일단 2년간은 세입자 있는 경우는 좀 유예를 해주겠습니다. 실거주 안 해도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시를 했죠. 그리고 난 하루 만에 서울에 1,300개의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서울의 아파트 매물입니다. 2월 10일에 지금 지시를 했죠. 6만 417개. 그런데 11일에 6만 1,755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동시에 지금 1,300개가 쫙 쏟아졌다. 이 발언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요 옆에 여기 지금 같이 볼까요? 서울 아파트 전 월세 매물입니다. 일단 급매물은 다 나왔어요. 팔게요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전월세 매물은 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다 팔게요라고 내놓긴 했고 살 사람도 살 사람도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박정환 교수님, 또 전월세 품귀 현상 이건 또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모든 정책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긍정적인 작용이 있으면 또 부정적인 부작용도 있긴 마련입니다. 일단은 아파트값 폭등의 어떤 그 큰 불은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매물이 쏟아지고 호가나 가격도 많게는 5억, 적게는 그쵸. 1억씩 떨어졌어요.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아파트값 상승세에는 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그 정책이 실거주자 매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월세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를 위해서만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사서 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집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러다 보니 서울의 전월세가 이제 씨가 마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향후에 대책을 또 추가적으로 내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이 앞으로 주거 안정 대책 속에 어떻게 포함될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정부가 전 월세 씨가 마르다라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겠느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걸로 보인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허심탄회한 대화입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뭘 얘기하는 거냐? 기사 보시죠. 2. 오늘 정청래 장동혁과 오찬 회동. 청와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면 소개하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두 사람과 함께 오찬 회동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오찬 회동 작년 9월에 있었던 회동 이후에 지금 두 번째죠.
근데 기억하시나요? 작년 9월에 만날 땐 모두의 관심이 다 악수 하나 안 하나 여기 초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기 좋은데. 아유, 이렇게 지금 네, 환영합니다.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작년 9월에 만날 때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면서 악수도 사람이랑 하는 거죠라고 해서 그건 뭐야 사람도 아니란 얘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막 굉장히 냉랭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손잡으면서 하모니 메이커다 뭐 이런 얘기가 당시 나왔었어요. 상당히 좋았던 분위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아니 뭐 만날 때는 좋았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뭐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좀 같이 들으셨죠. 그 후로 만난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게 오늘입니다. 최수영 위원님. 네. 오늘 오찬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찬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 나을 거다. 왜냐? 이 대통령이 정치 고수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여야 대표들이 다 가장 궁핍한 시절에 손을 벌려줬고 네. 이 대통령 본인도 사실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관세특별법서부터 지금 입법 속도가 안 된다고 계속 지적하잖아요. 심지어 부동산 관련법이 23개인가 4개인가 발의가 됐는데 처리 검토된 게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일 트위터에다 글을 X에다 글을 올리고 SNS 정치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입법 속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여야 지도부도 지금 약간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는데 이 타이밍에 딱 불러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원래 이게 여야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렇게 3자 대표 회담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굉장히 장시간에 좀 조율을 거쳐가지고 의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전격이에요. 전격이라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시기하고 의제를 내가 직접 조율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흐름을 아마 잡아챈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표들도 과거와 같이 뭐 기싸움하거나 뭐 이러는 과정보다는 오늘은 본인들의 체면도 세워주고 대통령의 의도에도 좀 발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지난번과는 다른 조금 효용성 있는 결과물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예측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여야 대표가 궁핍할 때 딱 알아서 불렀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필요하고 유용한 때 야당 대표도 만나는 거지 보통 때는 두 대표끼리 당에서 좀 얘기를 하셔라. 이 국회에서 얘기를 하셔라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박정환 교수님 필요하고 유용한 때냐라는 거죠.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요, 이 대통령?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 조금만 늦으면은 여야 모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쵸. 그때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전쟁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기 전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분 사태를 겪었습니다. 사실 그때 만난다면 뭐 과거형입니까? 누구 좀 손들어주는 겪었다고 과거형일까요? 이런 데죠. 그러다 보니까 큰 가닥이 잡혔고 그런 상태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다. 그리고 필요하고 유용할 때라고 그랬는데 서로가 원하는 게 있고 주고받을 게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 특별법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시급한 사안이에요. 미국의 관세가 25%로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관련법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 통합과 관련된 것도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될 시급한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다. 또 야당도 얻어갈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3특검 이것 때문에 뭐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는 몰라도 그래도 야당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3특검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뭔가 좀 진전이 이루어지는 내용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유용하고 필요한 때에 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만남이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유용하고 필요한 때가 아니라 정청래, 장동혁 이 모든 이 오늘 같이 밥을 먹는 세 사람 모두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때일 걸로 보인다. 이 얘기인즉슨 만나서 뭔가 결과물이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로 나올 법한 아주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던 게 영수회담을 사실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은 그럼 오늘 다 같이 먹기 뭐 전후로 해서 두 사람만 따로 보나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둘만 따로 보는 상황도 있나라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영수회담을 좀 요청한 바 있었는데 오찬 전후로 혹은 따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드실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또 정부는 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여야 대표님 모두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협치의 시작이 되기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기다. 돌려 말하긴 했지만 독대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죠. 근데 또 딱히 장동혁 대표도 뭐 딱히 둘만 볼 생각에 기대를 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혹시 따로 보는 시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따로 비공개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는 없습니다. 내일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비공개로 두 분이 만나는 것은 저보다는 대통령과 우리 정청래 대표 두 분이 만나셔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뭐 그런 예정은 없어요. 근데 나보다 만나야 될 사람 따로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장동혁 비공개 영수회담? 나보단 정청래 대표가 더 원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박창환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뭐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굳이 대통령 만나서 지금 이미 문제가 다 끝났는데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따로 뭐 30분이든 20분이든 굳이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높은 사람 나오라 그래 이럴 때는 이유가 네. 안 풀리니까 높은 사람 나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뭔가 성과물이 나온다면 굳이 높은 사람하고 따로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비공개 영수회담이 물론 뭐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아까 우리가 좀 예견했듯이 네. 오늘만큼은 명절 앞두고 국민들에게 정치가 대화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따로 영수회담 할 필요 없겠죠. 네, 최수영 의원님. 이런 걸 두고 이제 뼈를 때리는 말이다.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언중유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처한 처지가 뭐냐면 등을 보였어요. 정치권 속설에 등을 보이는 순간 물어뜯김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딱 그런 타이밍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뭔가 이 상황 정리를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 아니야? 근데 어제 벌써 미묘한 기류가 나오잖아요. 그 당청 간에 왜 그 보안 수사권 등등 이제 입법 관련해 가지고 정 대표가 정부의 입법 사안이니까 우리 당의 의견을 좀 잘 수렴해 달라고 과거달에 한 번 물러섰어요. 네. 지금 말하자면 그립감을 조금 상실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비공개로 두 분이 만나서 오히려 당무를 긴밀하게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비꼬는 일종의 언중요골 같은 건데 그만큼 또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당에 지금 어쨌든 내홍이 이제 본인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로 딱 정리하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영수회담은 아닐지라도 3자 회동을 통해서 장 대표에게도 체면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가가지고 뭐냐면 난 비공개 이제 필요 없어요. 뭐냐면 내가 요구할 거 요구하고 받아낼 거 받아낼 거예요. 전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굳이 내가 밀실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조율하고 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 자신감도 있고 지금 이 대통령은 그립을 지어야 되고 정 대표는 지금 이걸 어쨌든 봉합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거기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한 거다. 지금 콕 찔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장 대표는 나는 뭐 따로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
둘이서만 한 자리에 있기는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데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겪었다라고 과거형 맞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여도야도 지금 다 뭔가 ING 진행 상황 중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 다음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정중히 요청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 찬찬히 좀 보시죠. 기사 볼까요? 여합당론 불끈이 청당무 개입 새 불씨가 나왔다라는 기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이거 사실 어제 이 뭐 최고위 의총 최고위 거쳐서 다 뭐 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저희 방송 중에 라이브로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렸던 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알겠다. 그럼 우리 추진위 만들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답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싶은데 나왔죠. 새로운 불씨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불씨냐? 당무 개입. 왜 갑자기 당무 개입이냐? 강덕구 최고위원이 합당이 공방 과정에서 올렸던 SNS 글이 문제였어요. 대통령 뜻은 합당 관련해서 이거라는데요 라고 SNS 글을 올렸다가 대통령 뜻이 여기서 왜 나와?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어제 최고위 끝나고 이 강덕구 최고위원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아보지 못하고 글을 올렸는데 제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사실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해본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고 SNS에 글도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어제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글이 계정에 올라간 걸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의원실 내부의 실수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온갖 억측, 흑색 선전이 난무해서 밤새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어렵게 합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부르고 누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거듭거듭 내가 앞서서 올린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과 다른 글, 사실이 아닌 글, 확인하지 않은 글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의원실 내부의 실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게 그냥 안에서 보좌진들이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보좌진들이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제 나왔던 그 글 자체가 박창환 교수님 내가 홍익표 수석을 만났는데 홍 수석은 대통령 뜻이 이렇다더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뭘 준비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을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알아서 그냥 혼자 썼을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납득이 안 돼 자꾸 물어봤는데 딱히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긴 했어요. 강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부적으로 청와대도 생각이 있겠죠. 뭐 대통령도 당원인데 당이 두 쪽으로 뭐 편 나누기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말 그대로 권력 투쟁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먼저 대통령을 끌어들인 건 사실 정청래 대표 측이었어요. 내가 홍익표 수석 만났는데 우리 합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니까 이번엔 또 강덕구 최고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의 양 계파가 대통령을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정쟁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뭐였냐? 그때도 지금도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나 뭐 구체적인 플랜이 아니라 합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다. 물론 그 중간에 전달하신 분들,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또는 뭐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또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이렇게 좀 호가호위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게 청와대의 반응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SNS에 올리고 그걸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권력 투쟁의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강덕구 최고위원이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뒤에서 뭔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통령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정에 끌어들이는 모습, 그 모습은 굉장히 보기 안 좋았다. 좀 그런 점에서 글쎄요,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오더 때리듯이 그런 당무 개입은 없었다. 양쪽에서 대통령이 우리 생각이 더 맞지 않나요? 이렇게 정말로 강요하듯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물어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무 개입이라기보단 대통령의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다소 좀 부적절한 이 노출, 처신 행동이었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 있는 건 청와대인데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는 청와대를 지금 이 당 정쟁에 좀 끌어들이는 거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 이 오찬 회동 브리핑하러 내려왔는데 기자들은 이걸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합당 관련해서 뜻을 전한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강 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또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그리고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의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일단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경로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당황스러운데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로를 잘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네. 앞으로 대통령, 청와대의 뜻을 전할 때는 좀 신중해 달라라고 브리핑에서 직접 얘기를 했죠. 사실 통상 비서실장이 내려와서 브리핑하는 경우도 흔치 않고요. 물론 이 얘기를 하려고 내려온 건 아니긴 합니다만 브리핑하러 내려와서 본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까지 다 이렇게 공개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고위 관계자가 아니라 강훈식 실장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땐 신중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죠. 이건 사실 최수영 위원님 또 청와대에도 계셨습니다만 이 정도 얘기한 건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불쾌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불쾌하죠. 불쾌한데 네. 그러면 강덕구 의원이 말을 지어냈을까요? 홍익표 수석한테 전달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에 이 합당을 스톱시키는데 가장 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강덕구 의원이에요. 가장 주공격수 역할을 했고 또 실제로 거의 정 대표와 맞짱 뜨듯이 해가지고 어쨌든 결과물, 물론 저는 전준철 특검 문제가 합당을 방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아쇠가 됐다고 보지만 어쨌든 강덕구 의원이 가장 큰 그 공로자였어요. 근데 이제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봐라 이렇게 하면서 중단시켰고 지금 사실은 원래 로드맵은 이거였어. 대통령의 뜻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임기구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지선이 합당하고 그다음에 바로 전당대회는 합당한 상태에서 치르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홍수한테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좌진들이 그 내밀한 걸 알 수 있을까? 이 보좌진들이 올렸다면서요. 보좌진들이 수석하고 얘기한 그 내밀한 것을 다 알아요? 저는 그런 의원 처음 봤습니다. 그 청와대하고 내밀히 조율한 것까지 보좌관들에게 얘기해서 그 SNS 글 올리라고 얘기한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추론하면은 대통령의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왜 이렇게 곤혹스러워 쳤느냐? 김민석 총리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대가 혹여나 이제 김민석 때 정청래 구도로 가는 과정에서 명심이 개입할까봐 지금 비서실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정중히 요청드린다는 말로써 이제 얘기를 이제 돌린 건데요. 어쨌든 저는 물론 민주당의 당론에 이런 게 있다, 당원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대통령이 당선된 당원이 당론 결정에 참여한 걸 갖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른바 정치 개입은 아니다 얘기하지만 합당이라는 문제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최고급 단위의 결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결정이에요. 여기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논란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마 지금 진화에 급히 강 실장이 나섰는데 그 뜻대로 될 것인가? 저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화를 하려고 하자면 진화 안 될 걸이라는 그런 시각을 지금 드러내셨어요. 네. 근데 사실 말씀처럼 이게 정말 딱 합당 문제 하나만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같이 맞물린 게 바로 전준철 변호인, 이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후보 추천한 거예요.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결국 합당 중단의 사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강 비서실장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관련해서 뭐 이거 추천받고 이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화도 잘 안 내요. 라고 얘기를 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관련해서 이 브리핑을 보고 또 지금 계속 이 사퇴 요구를 받았던 이 전준철 변호사를 내가 추천했습니다라고 말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에 같이 뭐 이렇게 속보해서 뭐 언론사에 강훈식 이 대통령 특검 추천에 경로 없었다라는 이 속보를 같이 이거 공유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2차 특검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 경로 불쾌하다는 표현조차 없었다. 정제된 전달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이규현 홍보수석이 또 다른 데서 언론 인터뷰장을 또 같이 갖고 갈무리를 해갖고 같이 올렸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 올렸다고 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러지만 아니라고 하잖아.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박 교수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김민석 정청래 약간 대결 구도로 갈까 봐 다급히 수습하러 나온 겁니다. 라고 지금 최수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그냥 수습하면 또 가만히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잖아. 내 말 틀린 거 없잖아. 라고 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번 합당 갈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서서 제가 권력투쟁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는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그 2차 특검 후보의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이거는 사실은 합당에 반대했던 세력에게는 아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파괴력이 큰 거였고 정청래 대표로서는 향후 소위 당대표 재선 가도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들춰내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로는 없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굳이 얘기하는 거는 다음 지방선거 이후를 노리고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추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죠. 네. 근데 자꾸 이렇게 뭐가 한마디 더 하고 계속 말을 더 하다 보면 이게 수습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지금 당내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수습이 다 오늘은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관건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이 사안도 어떻게 할 거냐. 어제 분명히 일단 중단한다라고 얘기는 했죠. 근데 조국 대표가 알았다. 추진위 만들어서 찬찬히 논의하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지방선거 연대냐 의미를 밝혀라. 민주당 산 넘어 산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추진위에서 그럼 선거연대 논의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논의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민주당의 스탠스를 밝혀주십시오 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양당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의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의를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셨기 때문에 필요한 계기에 아마 소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국 대표께서 한번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나 이 부분을 위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고 조국 대표께서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입장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박수현 대변인 명대변인이죠. 짧고 굵게 딱 핵심만 얘기하는 분인데 이번에는 좀 뭔가 길어요. 그게 뜻이 알고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일단 소통을 좀 해봐야 되고 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중언부언 뭔가 좀 말이 길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그럼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어떤 스탠스, 어떤 연대로 가는 거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이 미뤄졌어요. 좀 미뤄졌는데 그러면 연대의 어떤 차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 뭐 큰 판 차원에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왜 또 당원들이나 또는 의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또 그렇게 하느냐. 또 다른 논란으로 이게 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당내에서 조율을 거치고 또 통합 추진위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또 거기서 또 큰 차원에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결국은 큰 차원의 어떤 연대로 갈 건지 아니면 선거 단위별 차원으로 미세적인 어떤 후보 간의 어떤 연대로 갈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답이 중언부언된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이 합당이 미뤄짐으로 인해서 연대의 그 단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선거 좀 후보들이 좀 나와서 여론조사 되고 결국은 그 선거 단위별로 후보별 경쟁력별로 지역적인 연대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당 차원의 연대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지역별로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소규모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면 설 연휴가 이제 시작입니다. 설 연휴 끝나면 2월 끝나죠, 사실. 그러면 3, 4, 5 선거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연대 할까 말까, 연대 어디까지 할 거냐 이 얘기가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하면 글쎄 연대 될 수 있을까란 혁신당의 고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키워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고마 싸우라 캐라 카마 막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기사 볼까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대구 찾은 장동혁 시민들 이제 좀 그만 좀 싸워라. 보듬고 가야. 장동혁 대표 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에 가서 유명한 서문시장을 직접 갔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원래 서문시장이 또 보수의 성지입니다. 네. 여기 오셔가지고 네. 큰 기운 받으셔가지고 양쪽 어깨에 있는 무거운 거 좀 짐을 좀 내려놓고. 아이고. 밀지 마세요. 제가 아니라 오뎅값은 내일이 이 사람들이. 제가 먹는 속도가 빠른데. 몇 분이에요? 다섯 명. 대표님 반대쪽으로. 안 그러셔도 돼요. 사장님, 여기 썰어 놓은 끝은 몇 명? 저기야. 네, 마지막에 뭐 거의 약간 국수 먹방 같은 모습까지 저희가 지금 같이 봤습니다. 서문시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뭐 분위기도 상당히 뭔가 좀 좋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장 대표가 점심 식사를 한 저 국수집 사장님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길 볼까요? 장 대표가 점심을 먹은 국수집 황정순 사장님. 와 싸우는지 모르지만 이제 좀 고마 싸우라 캐라 라고 사장님이 한 얘기예요. 저희 키워드. 네. 황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구 바닥민심은 최악입니다. 우리 장 대표가 단식하느라 살이 쏙 빠져서 고생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싸우는 게 맞습니까? 강성보다는 좀 부드러운 정치를 하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수집 사장님만 얘기했느냐. 아까 어묵 먹는 거 보셨죠? 어묵꼬치. 어묵 싸워 먹은 집 그 집 사장님은 또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모두 다와 멀어지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했고 장 대표는 한동훈 제명하고 나서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싸운다 카대 라면서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잘만 싸우는데 국민의힘은 와 이럽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수영 의원님. 와 이럽니까? 글쎄 이제 대구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는 건 뭐 감지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면 서문시장은 그 심장의 박동 같은 곳이에요. 뭐 박 전 대통령도 위기 때마다 찾았고 모든 보수의 정치인들 한동훈 전 대표도 서문시장 갔을 때 많은 사람도 왔었어요. 근데 그쵸.
근데 이제 장 대표가 저는 이번에 서문시장을 간 게 조금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 어떤 그 주요 정치인의 일정 기획에는 다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장 대표 지금 대구의 민심도 그렇지만 장 대표의 전략은 이른바 굳힌 다음에 뻗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굳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다 마무리됐잖아요. 이제 다 마무리. 그래서 저는 서문시장을 갔다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은 라주로 갔잖아요. 이제 굳혔으면 코지층을 중심으로 네. 내가 의도했던 바 당의 단결과 어떤 분열된 것을 좀 내가 어느 정도 공고함을 이뤘으니까 이제 내가 중원으로 나가겠다고 이제 그날 일정도 대구 나주를 제가 잡은 게 아마 그런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대구의 민심들이 조금 명물이 될 겁니다. 이제 좀 그만 싸우고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 모두 보듬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 뭐냐면 선거는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장 대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단 탄핵으로 인해서 갈라진 당원들의 민심을 하나로 묶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굳히기 전략이 이제 마무리됐다는 걸 저는 서문시장 방문으로 보여줬다고 보고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고차방정식 함수는 배현진 의원 등등은 이제는 약간의 속도 조절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이러한 전략으로 저는 이제 일정 기획을 짰는데 거기다 이제 대통령의 오늘 오찬 일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장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앞으로 중원으로 진출하는 그런 스윙 전략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장 대표가 굳히고 그 다음에 이제 뻗어나가는 굳히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박 교수님 굳혔다라고 과거형을 또 쓰셨어요. 네. 굳혀졌다고 보십니까? 한강을 건너려면요. 네.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야 건널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얼음이 싹 낀 것 같아서 굳은 네.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부는요. 하나도 안 굳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그 누가 국민의힘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고 평가할까요? 지금 한동훈 제명으로 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제명 징계하라. 그다음에 고성국 징계하라. 지금 윤리위 징계 갈등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이 결국은 고성국 배현진 이 징계 논란은 사실은 이 한동훈 징계 논란의 후속편입니다. 시즌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고성국 징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윤, 소위 윤 어게인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배현진 징계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한동훈뿐만 아니라 서울시당 위원장이니까 당원 정지 3개월만 때려도 서울시의 공천권을 당이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이전 투구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그걸 알아요. 아니까 그만 좀 싸워라. 아직 싸움 안 끝났다. 얼음 얼지 않았다. 그걸 갖다가 대구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대구 시민들이 저희 기자들도 사실 이 르포 때문에 각 지역을 가죠. 그러면 정치 고관여 지역이 있습니다. 확실히 대구, 광주 이런 곳들은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자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제 고만 좀 싸워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내가 볼 땐 이 얼음 단단하게 안 얼었는데 살얼음인데 이거 잘못 알고 건너다가 폭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지금 박 교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윤어게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윤어게인 버리면 지방선거 지십니다. 네, 예. 네. 들으셨죠? 뭔가 이 서문시장에서도 윤석열, 윤어게인 버리면 선거 집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면 그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시장에서도 같이 간 건지 그 안에서도 이미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지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가다가 이제 이인선 의원이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것들 이러면 얘기하면서 뭐라도 얘기를 하는 게 또 문제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근데 이 내용을 전한길 씨가 또 알고 있더라고요. 전한길 씨가 직접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이인선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인선 의원, 물론 제가 또 탄핵 반대 주장할 때 같이 또 목소리 냈던 분인데 오늘 또 좀 말실수인지 요즘은 SNS 시대래 가지고요. 한 방에 뜨기도 하고 한 방에 죽기도 한다는 생각이 오늘 그 이인선 의원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옆에 외곽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러니까 그 이인선 의원이 아이고 아직도 저러고 적하고 있네. 장동희 대표가 아무런 또 반응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요 국힘 안에 내부의 분위기가 사실 이런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이인선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과했다고 하니까 넘어는 가는데요. 네. 전환길 씨가 쫙 꿰고 있죠. 이랬는데 사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인선 의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현장에서 이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인의 언행은 좀 신중했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최수영 위원님, 지금 일단 대구 민심 정치 다지기 막판, 다지러 막판에 갔는데 저기에서도 뭐 윤어게인 버리면 선거 칩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 또 한 번 논란을 빚은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시민이 250만 명이에요. 거기 한두 사람 서문시장 와서 윤어게인 외쳤다고 그게 대구 민심이다? 그거는 대구 민심을 오독하는 거고요. 그거는 곡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인선 의원이 얘기했다는 게 저것들이 또 뭐 이런 얘기들은 비속어는 아니잖아요. 비하어일 수는 있어도 비속어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즉흥적으로 감정이 우러나왔겠죠. 왜? 지금 붙이고 뻗으러 가는데 왜 저런 소리를 대구 사투리 하면 했었냐 이런 생각에 아마 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전환길 씨가 마치 이인선 의원의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쥐락펴락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게 맞는 건가요? 본인은 일개 유튜버입니다. 모르겠어요. 본인 말대로 나는 장동혁 대표의 당선에 많이 기여한 사람이라고 채권 채무 관계를 본인은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이 답을 일일이 할 응답도 없고 저는 다만 이인선 의원은 그런 어떤 정치인이 그 비하어는 쓰면 안 되니까 아니면 안타깝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사과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앞으로 2월 19일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 나옵니다. 그 전에 지금 공간이 주어졌을 때 네. 지금 굳혔으니까 빨리 뻗는 전략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해내느냐. 그게 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일종의 본인의 이제 약속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폭으로 나갈 것인지가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설민심과 그 이유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서 몇 명이 뭐라고 한다고 저게 대구 민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다만 전환길 씨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만평 같이 볼까요?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전환길 씨예요. 전환길 씨가 뭐 막 많이 얘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습니다. 라고 실제 본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건국 펀드 100억, 500억, 1000억 기금을 모아서 지금 건국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아예 뭐 중국 일부에 몽골까지 합쳐서 대한민국 이름도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아마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아니겠느냐.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목하여 여기 좀 볼까요. 절연보다 급한 절 한 길이다. 지금 절연보다 절 한 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라는 지금 만평의 메시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절 한 길, 전한길 씨 오늘 이 장동혁 대표 오찬하러 가죠. 관련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내일 뭐 전환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장동혁 대표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저는 장동혁 대표님을 당대표 뽑는데 전환뉴스가 힘을 합쳤지 않습니까? 전환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환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놓고 전환길 보고 무조건 장동혁 지지해달라고요?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전환길 씨 울컥했어요. 울컥해갖고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당선되게 도와줬는데 당신도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하죠. 나는 경찰서에 갔는데 당신은 청와대에 밥 먹으러 갑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오늘 오전 10시, 잠시 뒤죠. 오늘 오전 10시에 전환기 씨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 근데 전환기 씨가 나갑니다. 나 입장문 발표할 거예요. 오전 10시에 보시죠. 라고 또 글을 올렸어요. 박창환 교수님. 대체 10시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입장문 발표합니다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뭐 전한계 씨의 이야기가 하도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뱉어서 무슨 뭐 중국 일부와 몽골까지 통합을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정말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희 입에서 뭔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선을 긋지 못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아니 뭐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또 이인선 의원은 또 사과까지 했어요. 자기가 말 잘못했다고. 자 이러면 이 정도면 당대표 우에 윤어게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윤어게인 눈치 보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니 누가 보더라도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못 치른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뒤에 가서는 그들에게 절절매는 국민의힘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 당대표 우에 윤어게인이 있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들을 믿고 표를 찍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전환기라고도 전륜을 못하면 참 지방선거 앞으로 좀 갑갑하겠다. 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최 의원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당대표가 무슨 뭐 등산 모임의 무슨 회장 자리입니까? 대통령하고 국사를 논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네. 당대에서 또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습니다. 우리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그런데 본인이 경찰서 출두하는 거는 사법 처리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공당의 대표가 와서 응원해 줘야 됩니까? 일단 의도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과 열심히 투쟁해서 특검 얻어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보수의 그래도 그 축이 아닌가요? 저는 대단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전환기 씨 그랬죠. 나는 당신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당신도 나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 혹 또 다른 청구서를 흔드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도 좀 듭니다. 잠시 뒤 10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죠. 이상민 전 장관이 왜 나왔느냐. 기사 볼까요? 네.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인정할까? 소방청장 증언, CCTV 판단, 요거 주목해봐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오후 2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앞서서 구형이 15년형의 구형이 나왔었죠. 그리고 앞서서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선고 결과까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같이 볼까요? 바로 한덕수 총리죠.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똑같이 15년 구형이었었는데 그때 8을 더해서 오히려 선고가 8년을 더해서 징역 23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임주혜 변호사님 오늘 김상민 전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은 몇 년이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내란의 주요 인물을 조사했다고 하면은요 법정형의 상향이 열려 있습니다. 네. 굉장히 법정형 자체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5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 지위, 담당했던 역할에 있어서의 차이는 존재해 보입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에게 굉장히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되면서요.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이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함께 더했는데요. 네. 이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위임은 분명하지만 국무위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덕수 총리보다는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나 권한이 상대적으로는 적었다. 그렇다면 이 총 책임의 지음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와는 다른 평가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8년이 더 얹어졌죠. 그래서 23년이었는데 이번에도 15년보다 상회하게 선고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23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제목에 보면 저희 기사 다시 보죠. 기사 제목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관건은 지금 소방청장의 증언 그리고
CCTV가 공개됐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 CCTV로 공개된 걸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 뭐 웃는 모습도 또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원래 웃는 상이라 그렇지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재판 과정에서 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 대충 어느 정도에 좀 쏠려 있다 정도가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서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했냐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받았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으며 일상적인 과정에서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면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니까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잘 관리하라 취지의 전화였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는 소방청장의 친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 CCTV입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의 1심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CCTV 과정을 보면 한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긴밀하게 어떤 문건을 보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일상적인 내 스케줄 내지는 뭐 김장 행사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일정표를 놓고 이야기했다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문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재판부가 볼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지금 이 CCTV 대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녹화 기능만 있고 녹음 기능은 없기 때문에 저 화면만 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갖고 왔지만 이미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이 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만큼 이 부분 증거력에 대한 판단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다소 불리한 증거로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오늘 이상민 전 장관한테 중형, 어쩌면 15년의 플러스 알파까지도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는 지금 말씀인 거죠. 오늘 오후 2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에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진숙 전 위원장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오랜만에 왜 나왔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왜 나왔느냐? 오늘 오후 1시에 대구시장 나가요 라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요. 국민의힘의 후보로 저 대구시장 나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미 대구시장 나온다 얘기는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나오세요 물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대구시장 출마나 보궐선거 출마. 지금 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하고 가처분을 신청을 해놨어요. 법까지 바꿔가지고 기관을 없애고 기관장을 자동 면직이라고 하지만 해직을 시켰거든요. 나의 최우선 관심사와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가처분 심판 기다리는 겁니다. 네, 기자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했느냐? 아니 내가 지금 헌법소원도 냈고 가처분도 냈는데 뭐 선거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닌데 여기에 집중해야죠 라고 했는데 근데 최수영 의원님 아직 가처분 결과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 왜 나왔지?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가처분이 길어질 거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 지방선거는 이제 뭐 4개월 목전에 왔는데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 헌재 이 소원이 상반기에 나올까? 그것까지 기다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대구시장을 출마한 거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4명이나 중진들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4명 가운데 굉장히 한 명이 유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진짜 속내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다 무려 5명의 현역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중에서 누구 한 명이 후보가 되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보궐선거가 자동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 대구시장 선언에 참전함으로써 일정 정치적 지분을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은 그 빈 궐석으로 좀 돌려서 보궐선거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저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워낙 쟁쟁한 분들이 여기에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할 거면서 플랜 B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역시 최수영 의원님 전략가의 면모입니다. 네, 대구시장이 큰 목표가 아니라 더 큰 그림, 다 계획이 있어라는 거죠. 대구시장 후보로 픽이 안 된다고 한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가 나면 그 자리 내가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쟁쟁하죠. 주호영, 추경호, 최은석 의원, 그리고 여기에 윤재욱 의원, 유영아 의원, 여기에 나도 나가요라고 이진수 위원장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오늘 1시 제 DNA는 대구에서 만들어졌어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출사표를 던지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입니다. 갑자기 웬 남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같이 보시죠. 이 사진. 아, 이재명 대통령. 옆에 김혜경 여사도 같이 있죠. 두 사람 어제 충주에 있는 지금 시장에 갔습니다. 이른바 무학시장에 가서 이제 곧 설이죠. 설 관련해 갖고 이제 장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장바구니까지 갖고 가서 이렇게 넣는 모습인데 두 부부 여기서 또 케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렸을 때 많이 와가지고 여기. 네. 웃으시는 얼굴 보면 저도 따라 웃어요. 어떡해.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인상이 더 좋으세요? 왜 여기 손가락 찔했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 동업하시는데? 와이프? 동업하신데. 근데 여기는 와이프라고 그러시고 여기는 동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맛배기도 좀 주고 그래야지. 맛배기요? 이게 죽방면 씨? 예. 비싸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거 한 마리가 좀 안 돼요. 한 마리가 안 돼요. 한 마리? 이거 오래 두면 별로 안 좋아서. 네. 싸게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많이... 네, 이재명 대통령 뭘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없어요. 멸치 좀 그만 먹어요. 그거 비싼데 라고 하고 이제 포 하나 더 넣을 때 아유 그 오래 두면 그거 안 돼요 라고 해서 또 못 사고 계속 혼나고 결국 장바구니만 그냥 옮겨 들었다.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이건 최수영 위원님 약간 좀 자연스럽긴 해요. 아내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지금 김혜경 여사가 장바구니를 건네준 건 아니거든요. 네. 알아서 김혜경 여사의 팔에 있는 걸 본인이 장바구니를 빼서 이렇게 드는 이런 모습 보면 장보러 둘이 같이 잘 다녔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마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분리수거도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요. 남자들의 영역이 분리수거거든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처랑 같이 가면은 장바구니 저도 들어요. 들어야죠. 네, 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더더군다나 지금 훈훈한 게 그거잖아요. 충청의 사유 아닙니까? 이제 전통시장 가서 그 정말 부인이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고 본인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그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약간 보온하는 거지만 이렇게 설 앞두고 재래시장을 찾은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대통령의 PI,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치고는 대단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대통령이 해야 될 또 역할 중에 하나다. 이 설 다가오고 그럴 때 전통시장 가서 또 이런 게 하고 하는 게 이게 또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라는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처럼 충청의 사위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이었었나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상 같이 좀 보실까요?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그런 말 있죠? 제가 사실 이 충청도 오면 말뚝에 절하고 싶습니다. 차갑고 이쁘니까 곱고 고마우니까 제가 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서방이 인사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충청도만 가면 충주만 가면 제가 여기 사위예요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년 3월에도 가서 제가 여기 제 처가 여기 동네인 거 아시죠? 제가 여기 사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2022년 조금 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여기 보면 2022년 충주 유세 때도
제 처가 곱고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절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절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게 그냥 유세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이 충주 무학시장 왔었죠. 무학시장 왔다가 집으로 가는 길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어떤 모습인지 같이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제 뭐 KTX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죠.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뒷짐을 졌는데 요 뒤로 이렇게 손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 잡고 있어요. 또 두 손도 잡아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임 변호사님, 저는 저희 신랑이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옆에 이렇게 확 팔짱 끼고 하게 보면 불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저희 부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떻게 보셨어요? 보기 좋습니다. 사실 뭐 부부 사이야, 뭐 부부들끼리만 알겠지만 보더라도요, 보통 눈 맞춤도 자주 있으시고요. 손잡고 걷는 모습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뭐 나쁘게 평가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뒤에서 찍고 있으니까 뒤로 손잡았나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할 수야 있겠지만 참 사이가 좋은 것 같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설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물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쵸.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많습니다. 뭐 집값 문제, 물가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지만 또 그보다 또 좋은 건 내가 지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 부부도 함께 나서서 물가 확인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점 그리고 다정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잘하겠다. 또 가정이 편안해야 나라도 편안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기에는 참 좋은 행보가 아니었나 저도 웃음을 띠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이게 짧게 여쭤보면 박 교수님, 얼마 전에 통인시장도 갔었는데 지금 계속 시장을 지금 시장을 좀 자주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뭐 설에 물가 걱정, 그다음에 재수 걱정 많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가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족, 부부 이런 의미도 다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부가 전통시장 찾는 거는 뭐 우리 대통령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유의 행보이기도 하지만은 민생 문제를 갖다가 체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그냥 당장 정말 이 설 연휴가 코앞이죠. 네, 설 연휴.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리면 대형마트보다 또 전통시장이 싸긴 쌉니다. 확실히 싸요. 장바구니 하나 딱 들고 현금 좀 챙겨서 가시면 또 훨씬 싸게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